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27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의 송보입니다. 네, 포대입니다. 너 오늘 웬일이야? 포디라고 그러네. 납니다 안 하고. 어, 저번 주는 저기 뭐야, 황사였지? 미세먼지 황사가 또 이 세상을 뒤덮어갖고 한 이틀 굉장히 뒤덮어갖고 뭐 좀 고생하고, 그래도 오늘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또 좋은 일이고 또 기대되는 하루가 네, 였습니다. 기사님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 네, 붉은 바다 21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카페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또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귀중한 거기 때문에. 후지사님은 후지 카메라 쓰시나요? 그 저번에 질문했어, 너. 아, 내가? 자, 그 후지 필름에서 나온 후지 카메라들 좋지. 닉네임도 멋져, 후지사님. 아니, 후지에서 저건 디지털 나온 건 뭐 있어? 뭐 X 프로 2 요즘 나오고 X 프로 나왔었고, 그냥 뭐 똑딱이 박힌 렌즈 박힌 것들. SLR 있어, 후지도? 후지는 요즘 SLR 없지. 예전에 니콘 바디에다가 이미지 센서 달았고 나왔는데 SLR하게 뭐 나오러? 미러리스야? 라이카 M바디식으로 거리 견동식. 가 X 프로 2 렌즈 교환되는 거. X 프로 1이 구형 X 프로 2 이번에 나왔더라고. 잠시만. 저 미러리스 쪽이지, 얘들은. 그 다음에 APS-C 타입 1.5 크롭짜리들이고,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는 안 나오지. APS-C 타입. 오늘 주제는 횡설수설 사진 이야기 3편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저번에 1, 2 나갔었는데 상당히 호응들이 괜찮고 저희도 좀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답변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때도 이제 내가 그 횡설수설 사진 이야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번 한 편 정도 횡설수설 사진 이야기를 한 편 정도 더 해볼까 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적극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이 없을 경우에 이 방송은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다. 트리플 크라운님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우리가 뭐 주제 잡고 처음 떠면 뵙네요. 되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의 주제는 횡설수설 사진 이야기 3편. 술 먹어서 횡설수설이 아니라 우리는 횡설수설 벌써 사진 이야기. 3편이야? 우리 그때 1, 2 했어. 1, 2가 있었어? 1, 2 했고, 그 다음에 사진 용어 이해와 특성 해갖고 1, 2를 했고, 사실은 사진 이해와 특성이라는 것은 사진 백과사전 까버리면 뭐 한 수십 편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만 하면 또 질리겠지. 정화안님 반갑습니다. 네. 그분도 처음 뵙는 것 같네. 아이디가 좀 생소하네요. 예. 요즘 맞습니다. 사진들 많이 찍으세요? 사진 작업들 좀 하세요? 어떠세요? 황사 때문에 뭐. 뭐 황사 낀다고 또 사진 작업 안 할 것도 없는 거야. 황사 끼면 좋죠. 뭐 전체가 소프트 렌즈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누런 컬러를 또 자연스럽게. 예전에 렌즈 중에 그 누런 컬러라고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예전 렌즈 중에 70년대 이전 렌즈들, 즉 50년도에서 70년대 렌즈들이 그 방사능 쪽에 재료 라듐이라는 거, 라듐인가? 그 재료를 써갖고 렌즈 굴절률 때문에 그 렌즈에다 그 성능을 넣었지. 그래서 그 렌즈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누렇게 뜨는 현상이 생겨.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황금색 코팅이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고, 그게 오래됨으로써 코팅 색깔이 변한 거야, 원석 자체가. 근데 그 렌즈가 굴절률이 좋기 때문에 라이카 쪽에서도 많이 썼었고, 니콘 애들도 많이 썼었고, 펜탁스 뭐 그 시대 렌즈 만들었던 사람들은 저기 다 쓰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 라오스로 출사 갔다 왔습니다. 사진 여행 갔다 오셨네요. 예. 혼자 갔다 오셨나요? 라오스가 저기 뭐 베트남 그 근처에 이렇게 그렇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지. 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더우셨겠네 거기. 붉은 바다 라오스. 21님 카페 가입 후 창작 활동이 더 불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올바른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창작할 때 불이 탈 정도로 굉장히 올바른 어. 생각과 사고와 창작할 때 사고와 맞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포토비스타는 음. 뭐를 공부를 해? 거기서도 좀 사진 갖고 와서 얘기 좀 하지 그래. 우리는 주로 사진 갖고 얘기해 거기서. 이렇게 좀 뭐 그럼. 노트북 있으면 이렇게 켜놓고 하든지.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 어. 그래갖고 이제 사진 평가, 아주 바람직합니다. 품평, 그럼. 어. 아니 뭐 품평. 거기서도 또 카메라만 만지작거리면 좀 난 그럴 것 같아서. 안 만지작거리지. 어. 거기서까지 무슨 카메라를 만지작거려. 그런 데서는 좀 사진 거기서는 이야기도 정말 하고, 이제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라는 사진 얘기들을 하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벌써 한두 달 정도만 더 있으면 6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1년 되네. 그동안 나는 지금 네가 응. 우리가 벌써 만들어진 지가 한두 달 있으면은 3달 되네 그럴 줄 알았어. 1년 되네. 한달 요즘은 있으면. 요번 4월 달에 과제에 나갔던 것이 이제 소재주의 사진이 아니라 주제를 갖고 좀 작업을 해보자. 그래갖고 한 1년이면 15장, 꽤 됐네. 10장 정도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텃닦기라 그러지? 음. 털을 좀 닦아놨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주제를 갖고 사진들을 좀 찍어 오실 거야. 그럼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주제하고 부합이 되는지 또는 주제를 그렇게 정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을 이제 내가 조금 뭐 짧은 지식이나마 좀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야. 야, 저 바 좀 내려봐. 누가 들어오셨나 보게. 하노이에서 버스 타고 26시간 타고 라오스 갔다 왔습니다. 금비 까뻔님. 저분도 처음 뵙는 거 같네요. 반갑습니다. 코코시님, 금극가번님, 닉네임. 넌 닉네임을 읽고 나는 지금 아이들을 읽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오늘 왜 조용하지? 아니 아이디는 원래 모르겠고. 네. 금극가번님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주로 무슨 사진들을 찍으시나요? 우리 회원님들은? 자, 이렇게 한번 타이핑 해보실래요? 스포츠, 뭐 풍경, 또 뭐랄까 인물, 막. 막박이니까. 인물, 막. 인물, 인 그래야지. 씨, 야, 이씨. 마가 뭐야? 우리는 맞박 사진 찍는다 그러잖아. 어? 맞박 사진. 인물, 인. 무슨 사진들을 주로 또 있어, 또 촬영들을 있어. 하시나요? 나는 촬영하는 게 촬영을 하는데 그게 렌즈 테스트다. 음. 그거는 이제 카메라가 좋은 거야. 어. 카메라가 좋아갖고 사서 모으고 그랬고 렌즈 테스트. 마 나왔네요. 맞박 스냅 사진은 뭐요? 스냅 그냥 스냅은 뭐 내가 얘기했잖아. 거리, 스케치, 거리, 스케치. 도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냅 사진의 정의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저기 인위적으로 연출하지 않은 움직이는 사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스냅 저는 사진이라고 가족이 있어서 아이들로 인물 사진이 아무래도 많다. 예, 그러시죠. 예. 열차 사진, 풍경 풍경 열차 열차 사진. 야, 저 열차 사진은 일본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저거. 걔들은 거의 진짜 환자애들이 엄청나게 많아. 열차 사진이 뭐지? 열차 기차. 어. 기차. 일본 애들은 기차를 워낙 좋아해갖고 저걸 사진으로 시간적으로 막 코나 돌아가는 거, 멋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저걸 찍으려면 저런 것들도 괜찮아. 무궁화호하고 KTX의 교차 지점, 뭐 이렇게 뭐 구로역, 아, 뭐 심오하다. 이런 식으로. 나는 아니 너 근데 괜찮다니까 너.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 일본 애들이 열차 사진이 어느 정도냐면 막 눈 오는 날 그 기다렸다가 그걸 찍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그런 뭐라 그러지 오타쿠라 그래 오타쿠 기질이 오타쿠. 상당히 많아. 오타쿠. 그런 기질이 많아갖고 오타쿠 많죠.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아, 금비 까빼님이 유튜브를 보다가 처음으로 생방 들어오셨구나. 잘 그렇죠. 오셨습니다. 어쨌든 생방 들어오시면은 저희랑 소통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닉네임이 조금 처음 부분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시구나. 오늘 질문이 없으시네? 1, 2회 때는 질문이 많았는데. 근데 질문이 하시는 분 그 아이디가 좀 있었지? 저기가 오늘 안 오셨다. 그 있었잖아 왜? 우리 맨날 시간 가르쳐 주는 분 누구야? 어? 그 누구야 그 빨간색
질문을 뭐로 해야 되냐고요? 거기 마이크는 저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타이프를 치셔야 돼요. 타이핑 좀 치시기가 어, 평상시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만약에 질문이 타이프를 없으면 그냥 수업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야 되고, 음, 가능하면은 횡설수 사진 이야기 2편에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시간이 뭐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이 안 올라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뭐 오늘 10분 하고 끝내든가 아니면은 그냥 타이핑을 좀 수업식으로 조금 진행을 좀 한다거나 느리신 분도 좀 어, 있을 수 있고 그런 그러니까 게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질문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후지카님도 처음 뵌 것 같아 난. 후지카? 저기 아이 닉네임. 그럴 수 있겠다. 오늘은 좀 후지카. 처음 뵌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후지카. 후지카. 저기 이전에 후지카 아 카메라 왜 하나 있었지. 그냐면 아니 씨 후지카 나는 카메라 좋아해서 난 다 카메라로 보여. 후지 카메라가 옛날에 후지카로 나왔다니까. 그거 자꾸 그래. 있는 카메라나 없는 거 아이디는 있는 어차피 카메라인데. 알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그래 그래 이렇게 보는데 후지카. 후지카 어쨌든 처음 뵌 것 같아. 방금 닉 방금 닉 바꿔. 바꿨습니다. 그럼 뭐 그전 닉이 뭔데요? 후지산이었어요? 아니 그 위에 아 정화R 어, 맞아 아까 닉네임도 정화R 그렇게 했었어. 어, 했었어. 그렇구나. 아 요즘에 갑자기 동해를 가고 싶어. 동해를 왜 가? 아니 촬영하러 동해. 뭐 너도 소재지있지 나? 동해. 아니 동해가 좀 땡겨. 갑자기. 동해가 좀 땡겨. 라이타 정님이 카메라 핀이 잘못됐는지 개인이 확인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렌즈 핀 테스트 하는 방법. 해상력 차트가 갖고 있질 않죠. 일반 분들은 그 구하기 쉽지 않고 있어도 뭐 꽤 비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신문지를 벽면에다가 팽팽하게 붙이세요. 그 다음에 트라이포드를 세우고 카메라하고 렌즈를 세팅을 잘 하셔갖고 초점을 정확히 맞춘 후에 찍어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초점 맞은 부위에 초점이 정확히 맞느냐, 개방해서 초점이 정확히 맞느냐 봤을 때 초점이 정확히 맞으면은 그거는 핀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무한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나? 그건 상관없나? 무한대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이제 무한대는 렌즈가 정렬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좀 봐줘야 되는 거고, 렌즈 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렌즈가 바디하고 그 렌즈가 조합이 정확히, 그러니까 총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렬한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 가늠자를 정렬한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정렬이 이제 틀어지게 되면은 초점이 안 맞는 거지. 얘는 맞다고 그랬는데 전핀으로 들어오거나 뒤에 가서 맞거나. 아까 눈으로는 마저 보여? 아니면 거기서부터 아, 맛이 가? 그게 파인더 상으로는 사실은 작기 때문에 거의 쉽게 불가능해? 이제 찍어봐야 되는 거야, 그거는. 보케가 뭐야? 렌즈에서 보케라고 하는 게 왜 생성되는지요? 저는 가끔 M42 수동 렌즈를 사용하는데 보케가 궁금합니다. 보케는 난 저 저거는 단어를 모르겠어. 보케는 사실은 일본 말이야. 저 보케라는 말은 일본어인데 흐리멍텅한. 내가 일전에 한번 렌즈 이야기에서 해드렸어. 흐리멍텅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아웃포커스의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빗망울이라는 거 있잖아. 빗망울. 그거의 느낌이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보케라는 용어는 쉽게 얘기해서 얼마만큼 아웃포커스가 잘 되느냐 또는 아름답게 날아가는 게 이제 보는 관점에서 하나 틀린 건데, 그건데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케가 왜 생성되는지요. 그거는 이제 창난원의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창난원 표현. 근데 가끔 M42 수동 렌즈를 사용하는데 보케라는 게 궁금해요. 그 M42든 요즘에 쓰는 거든 백이 아웃되거나 인 팔포커스로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4K라는 용어로 하나를 정의하는 건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그 용어 정리들을 하려고 그러죠. 지금까지는 잘 썼던 용어는 아니에요. 필름 카메라에도 관심이 가는데 저는 구입해서 배워보는 것이 늦은 걸까요? 자, 요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간단하게 드릴게. 필름 카메라를 한다라는 것은
필름의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필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필름이 지금 당장은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필름을 계속해서 구입해서 쓴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로서 한두 번 맛을 보고 싶다. 그거는 뭐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은 앞으로 계속 내가 필름으로 작업하겠다. 그거는 필름이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우리의 그 재료, 가장 중요한 재료인 공급, 필름 자체를 공급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 또 하나, 흑백 필름을 하게 되면은 그 유명했던 트라이엑스, 티맥스 이런 코닥 쪽에 현상을 해야 되는데 어, 약이 없어, 약이. 코닥 쪽에 약은 있어. 그건 제조해서 하면 돼. 음. 근데 그거보다도 트라이엑스라든가 너랑 나랑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거지 지금. 왜? 좀 앞으로 와. 자꾸 너가 뒤에 가 앉으니까 음. 나는 크고 넌 자꾸 작게 보인다 그래. 앞에 왔잖아. 됐어. 그래서 그런 필름들 수급이 안 되죠. 만들질 않으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생산 연도가 지났거나 생산 연도가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야. 그럼 자 그럼 이걸 다 소진하고 나면 무슨 필름을 쓸 거냐? 뭐 말도 안 되는 필름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검증된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로 작업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그냥 하고 예를 들어서 콜렉션으로 가겠다. 콜렉션으로 간다 그러면은 역사적인 카메라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콘이다 그러면 니콘의 S2 초창기 S, S2, S3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 S2 그 다음에 F, F2, F3 요런 쪽에 역사적인 것들은 이제 콜렉션 개념으로 가는 거고 라이카 같은 경우는 M3 M2도 좋아. M2도 사람들은 뭐 그거 좋은 줄 모르는데 M2도 굉장히 좋은 거야. 파인더 M2 그 다음에 뭐 M4P 렌즈들도 뭐 옛날에 뭐 레드 엘마 요런 쪽의 렌즈들 그런 쪽으로 이제 콜렉션 하는 거고 그렇게 보고 뭐 필름이 디지털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거는 난 사진 작업을 할 거야. 말리진 않지만은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은 모르겠다. 우리가 사진 작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사진을 갖고 내 생각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도구가 필름이냐 디지털이라는 차이거든. 그 차이 외에는 없다. 자, 그러면 감성적인 느낌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 그렇고 그렇진 않아. 재미라고 보아야 되는 거고 또 필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서 또 느끼는 자체가 있긴 있겠지. 하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만약에 필름으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말리고 좀 싶은 거고 또 하나 필름으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흑백을 하겠다는 얘긴데 흑백은 현상부터 인하까지 자기가 정말 주도적으로 할 자신이 있으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지금 약품 공급 네가 아까 말한 대로 약품 공급도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그걸 배우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좀 하려 그러면 6개월 동안 하시는 일 좀 내려놓고 제대로 배워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생각은 어때? 지금까지 내 생각을 피력한 거고. 내 생각도 똑같아. 끝이야? 음. 음, 소니 칼자이스 렌즈 설계 광고 영상을 봤는데 렌즈 하단 부분이 이미지 센서 위의 부분으로 빛이 통과하고 반대로 렌즈 상단 부분이 이미지 센서 하단 부분으로 빛이 통과하는데 렌즈 위아래 부분은 이미지 센서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까? 저 무슨 말이야? 뭐 어떤 영상을 나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우, 잠깐만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심오합니다. 후지사님. 설계 소니 광고 칼자이스 잠깐만 렌즈 설계가 저건 조금 이따 보고 일단 금비님 가변 ND 필터는 어떠한 원리인 건가요? 위 질문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기도 한데 렌즈는 중앙 부위로 빛을 받는 것이 아닌 건가요? 가변 ND 필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어떤 원리냐? 음, 가변 ND 필터. 가변 ND 필터. 그러니까 저게 저가 말씀하시는 거잖아. ND 필터가 빛을 저기 광량을 줄여주는 역할인데 가변 ND 필터는 돌리면서 그게 뭐 2배, 4배, 6배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겠지. 그 농도의 차이를 두겠지 얘네들이 빛을. 마찬가지지. 그렇지. 렌즈 중앙 부위로 빛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렌즈의 중앙 부위로 빛을 받는다? 물리적으로
주변부에서 들어오는 빛도 받지. 근데 중심부로 받는 것이 많겠지. 그거는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ND 필터는. 음. 어떤 렌즈는 초점거리에 따라서 전핀이 나가거나 후핀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건 두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렌즈의 광축 정렬 또는 바디의 이미지 센서의 위치의 트러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꼭 어느 하나의 경우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계측 장비에다 걸고 보면 렌즈가 문제이면 렌즈를 조정을 해줄 거고, 바디가 문제면 바디를 조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문제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풀 것이냐, 물리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런 건데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전핀이 또 후핀이다 어쨌거나 핀 조정 문제가 나왔을 때 50mm 렌즈는 예를 들면 50mm 렌즈는 정확히 맞는데 뭐 100mm 렌즈가 만약에 3개 있어. 100mm하고 50mm 렌즈는 정확히 맞는데 24mm만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렌즈 쪽으로 좀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렌즈가 다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적이든 바디 쪽으로 좀 손봐줘야 될 문제가 있지. 그래서 저거는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건데 그냥 가서 단순하게 어느 쪽 하나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갖고 있는 렌즈하고 바디를 전부 다 갖고 가야 돼.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 서비스 센터에 있는 직원하고 상의를 해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라는 거를 이제 보겠지. 그래갖고 아마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많이 수정들을 해. 그 다음에 렌즈 중앙 부분에 들어온 빛 이미지는 이미지 센서 중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주변에서 들어오는 거는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조리개를 조였을 때는 그러느냐? 그거는 렌즈의 제2주점에 한번 모였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날아가는 거거든. 렌즈들은. 그거는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주도깨비님 인하해야 되는데 텔레폰이 그렇군요. 답변. 이거 크라운님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슨 뭘 하셨었지 아까? 필름 카메라. 이게 참 이 변화라는 게 무서워요. 이게 그 옛날에도 우리 왜 그 LP판이라 그러나? 그 저 음악 들으시는 분들 이거 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판때기 돌리던 거 검은 거 그거 CD로 그 막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건 애들이나 갖고 다니는 거지. 전문가들은 그 LP판으로도 찍어 CD로 안 들어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이 변화하는 거를 그 참 거스르기가 힘들어요. 그거 그냥 깨끗하게 가버렸잖아요. 물론 지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그 시장에 뭐 어디 존재하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집을 하려면은 그만한 힘겨움과 그런 그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그 수집하고 그러니까 뭘 알고 그러는 거에 각오를 하셔야 아마 될 정도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아마 솔직히. 저희가 뭐 현실을 말씀을 드려야지 그 뭐 하다 보면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죠. 점점 갈수록 그 필름, 인화지, 약품 이런 거 구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뭐 지금은 아직 있겠지만 나중에 확대기도 점점 없어지지 않겠어 언젠가는? 언제? 있어봐야 돌고 도는 거겠지. 누가 생산은 안 할 거 아니야 이제. 개인 그러니까, 확대기 생산을 하나? 그게 요즘에 지금 사실은 이게 화두 아닌 화두가 된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잠깐만. 후지사님이 저기 영상 주소 올려서 기다려주십시오. 그 영상 주소 우리가 녹화가 끝나면 제가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주소 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아니 뭐 카페 올려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카페에 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어떤 거를 보셨는지 제가 글만 봐갖고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아까 그 ND 필터하고 그 두 개는 대충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가 정확하게 그 광학적인 원리를 좀 보고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두 개는. 그 영상 주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메일로. 후지카님, 스티브 맥커리, 유섭 카슈 인물 사진에 푹 빠졌습니다. 이분들도 보정을 하시나요?
그리고 인물 사진엔 눈에 초점 맞추라고 하는데 막상 찍어 보면 눈에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물에 눈을 부각하면서 찍을 수 있을까요? 일단 유섭 카슈야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카슈가 저기 찍었나? 윈스턴 처칠 아마 이런 사람들 찍었지? 아마 많을 거야 아마. 굉장히 많아요. 보정이라는 게 글쎄 개념이 이제 저거를 보정을 안 하냐 그리고 그걸 하면은 뭐 잘못된 거냐 이게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나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그 보정이라는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뭔 행동이냐 이거지 사실 우리가 도대체. 좀 말씀드리기가 예. 좀 뭐한 거고 설사 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잘한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 그 결과물에 크게 거짓이 없는 이상은 나는 적극적으로 보정을 하길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결과물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맞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맞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간단한 한다. 예만 하나 드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음, 카슈가 어떤 인물을 찍었는데 거기 이렇게 약간 요게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뾰루지나 뭐 이런 게 났다고 치자고요. 그 어떤 사람이 그거를 놨는데 이 사람이 점만 빼면 참 인물 날 것 같은데 그걸 지워버렸다. 그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자기 실수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필름을 현상을 하는데 보니까 필름에 약간 그 쬐끄만 그 스크래치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원판에 아주 그 바늘구멍만한 거. 그거는 그 사람의 얼굴에 오히려 없었던 티가 생기게 돼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그럴 때는 원판 필름을 보정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면 그 사람의 본연의 그거를 살려야 되는 게 최종 결과물이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의 보정이라면은 그게 과연 그러면 순수성을 그 사람이 건드린 거냐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학단의 질문이 눈에 초점을 맞추라는데 막상 찍어보면 눈에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물의 눈을 부감시키고 이거의 답변은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밖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냥 잘 맞춰야 된다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에 굳이 하나를 더 말을 한다면 우리가 인물 사진에서 눈이 초점이 렌즈하고 카메라 정렬이 올바로 돼 있는 전제 하에 초점을 맞췄는데 어딘가에는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안 맞아 보이는 거는 조리개를 너무 열어갖고 심도가 너무 얕기 때문에 안 맞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리개를 어느 정도는 좀 조여서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눈을 클로즈업 하게 된다. 얼굴을 클로즈업 하게 되면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조리개를 굳이 다 개방 안 해도 어느 정도 조여줘도 그게 뒷배 그러니까 사람 얼굴 뒤는 상당 부분 날아간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거냐. 여러분들 카메라에 프리뷰 버튼, 즉 피사계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 있잖아. 그거를 눌러갖고 보시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우주도깨비님 흑백 사진이요 자가이나요? 그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그런 건가요? 그 다음에 요즘 MP3도 아파트 X. 그 다음에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아니야. 내 메일 주소는 아이디죠. 보내드리겠. 카페에서 보내주시겠다. 나 그 영상을 좀 보려고. 그게 혹시 저거 아니에요? 그 미러가 움직이지 않는데 위로 올려주고 밑으로 보면 아니야. 그 괜히 쓸데없는 호기심을 유발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걸 좀 봤으면 저건 좋겠어. 뭐야? 요즘 자기네들 렌즈 자랑하려는 건지 렌즈 잘라서 막 설계도 보여주는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니까 쓸데없이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림. 렌즈 자르는 거는 자동차 자르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 저희 카페의 그 송보의 사진생각 쪽에 맨 처음 부분 쪽에 보시면은 제가 50mm 렌즈 제가 절단해 놓은 게 있어요. 안에 구성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송보 선생님 왜 디 하트 흑백이 필름 흑백만 느낌이 없는지요? 아까 디카 흑백이 필름 흑백만큼 느낌이 없는 것 같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미묘한 차이죠. 사람들이 느끼는 차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필름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으로도 작업을 수십 년간 했고 또 디지털로 작업도 수년간 했겠죠. 뭐 10년 이상은 했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도깨비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필름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느낌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좋고 나쁜 부분들이 있고,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왜 필름 흑백만 느낌이 없는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디지털로 찍는 게 더 나는 좋다라는 사람들도 있어. 그 다음에 뭐 흑백으로 찍으시는 분들은 필름이 더 좋다라는 분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해줘야 되고, 다만 이제 왜 필름 흑백으로 찍은 것보다 디지털 흑백으로 찍은 게 느낌이 없느냐라는 거. 느낌이라는 거 자체는 감성이란 문제거든. 그래서 그 감성이라는 거 문제는 개개인의 취향에 달린 거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필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필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작업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필름은 이제 앞으로 양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유효 기간이 지난 필름은 싸다고 사서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포기가 바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우주도깨비님의 답은 그 정도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힘들어요 자가 현상요. 그거에 대한 답은 자가 흑백을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뭐 D76 현상액을 갖고 뭐 20도씨에서 30초 간격으로 5초를 교반하고 놓고 그거를 몇 분을 해갖고 한다. 그건 표준 현상이고요. 내가 그거를 과연 20도라는 온도를 정확히 맞춰줄 거냐,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은 내가 현상을 표준 시간보다 더 길게 해갖고 콘트라스트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진을 찍을 때 적정 노출보다 노출 부족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짧게 현상을 하면 참 콘트라스트가 높아지지, 길게 현상하면은 그 콘트라스트가 약해지고 대신에 이제 개조는 풍부해지겠지. 그렇게 해서 찍을 때 어떻게 노출 과부족을 해갖고 현상할 때 노출 과부족을 시킬 거냐, 이제 고급 단계에 올라가면 그런 단계까지도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질문을 하셨듯이 우리가 흑백을 찍어갖고 현상을 하고 그 현상하고 프린트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 우리는 그 마지막 결과물을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 하지만은 일단은 흑백으로 제대로 되게 찍어갖고 제대로 현상을 해갖고 제대로 프린트를 해갖고 봤을 때는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사진들은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다. 다만 이게 디지털에 비해서 깊이감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느낌들이겠지. 조금은 이제 디지털이고 아날로그. 왜 그러냐 하면 디지털은 전자적인 시스템이고 필름은 화학적인 시스템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느낌 차이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 정도도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가이나 배우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일단 학원 가서 기본 정도를 배우세요. 그 다음에 아까 메일 주소는 됐고, 그 다음 또 아까 누가 올리셨는데 렌즈 올리셨고, 그 다음에 금빛 가빈이 아까 드렸던 질문은 예전에 중고 단렌즈를 잠깐 썼던 적이 있을 때 같은 렌즈로 찍어도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서 핀이 안 맞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눈에 초점 맞춘 거 질문하신 분이시죠? 같은 렌즈로 찍어도 피사체의 거리, 예. 그게 정말 핀이 안 맞은 건지 조리개를 너무 개방을 해갖고 피사계 심도가 얕아서 안 맞아 보이는 건지 그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거리가 가까우면 그 피사계 심도는 더 얕아질 거고, 거리가 떨어지면 같은 조리개라도 피사계 심도가 좀 깊어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제가 하나 더 하는데, 먼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에
사진이 혹시 이렇게 오래 하시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배우시거나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나는 그 전문 용어도 모르겠어. 하나만 아는데 왜 이렇게 동그란데 막대기 갈라져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스플리트 이미지식으로 초점 맞추는 방식이 하나 있고 크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면 전체가 맑아졌다 뿌얘졌다 하면서 이렇게 매트 맞추는 스크린, 그건 매트 매트 스크린. 스크린. 그 다음에 이제 거리계 연동식 쪽 가면은 화면이 이렇게 겹치기로 돼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그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경험해 본 결과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참고하시면 돼요. 아까 네가 말한 초보자들이 이중 합치식. 초보자들이 음. 사진 배우실 때 나는 개인적으로 세 개 중에 어떤 거 초점이 제일 그 이렇게 아 이건 맞았구나라고 느낌을 받는 거는 난 개인적으로 스플리트 이미지야. 일단은 난 편한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 이게 맞았구나라는 건 물론 내 눈이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하여튼 내가 느끼는 한도 안에서는 아 저 맞았구나라는 거는 일단 스플리트 이미지가 이렇게 탁 보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플리트 이미지 좋다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 개의 그 이미지 맞추는 방식 중에서 혹시 한번 써보시고 그 자기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뭐 좀 이제 치면 돼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그 렌즈 저 포커싱 방식이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이상하게 개인적으로는 뭐가 제일 어렵냐면은 렌즈 파인더의 이 상이 겹쳐가지고 포커싱 핀트 맞추는 거. 이게 개인적이에요.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개인에게 맞는 그 포커스를 하는 그게 한번 좀 찾아보셔서 보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말에 송보가 지금 뭘 열심히 그냥 뭘 막 치네. 아까 보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하나만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흑백 필름으로 촬영을 했어요. 흑백 필름으로 촬영을 했는데 사진이 좋다라는 결과물을 뽑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 있죠. 처음에 뭐예요? 카메라라는 기계를 가지고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하고 렌즈가 좋아야 되겠죠.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뭐를 찍냐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필름에 대한 요소도 있어요. 세 번째, 그놈을 또 현상을 잘해야 되거든요. 카메라 좋고 빵빵하고 필름 좋은 거 썼는데 현상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현상 잘했는데 또 인화를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결과물을 뽑아내는 게 이 네 가지가 박자가 완전히 잘 맞았을 때 한 장에 야, 이 사진 좋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과연 한 장에 좋은 사진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 하나 사진을 딱 보고 야, 뭘로 찍었냐? 렌즈 죽인다. 이렇게 단순히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렌즈 아무리 죽이는 거로 찍으면 뭐 현상 개떡같이 해놓으면 사진 망치는 건데 현상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고요. 인화해서 말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디카의 과정은 어때요? 요 과정을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말씀드린 거를 따지면은 디카 맨 처음에 찍죠. 그럼 카메라하고 찍는 거는 똑같아요. 그 과정은. 그럼 얘는 현상과 인화가 없잖아요. 뭘 하면은 하는 건데 보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직접 하시나요? 디카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현상하고 인화를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스텝 속에서 다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컴퓨터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게 뭐 포토샵이 됐든 무슨 프로그램이 됐든 좋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출이 한 반 스텝 컨트라스트가 약간 좀 진했으면 좋겠네 라고 해서 그거를 만진다. 좀 그래프 곡선을 조금 올리고 조금 그 전체적인 색감을 약간 뭐 만진다라는 그 정도의 보정은요. 그거를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디카는 뭐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찍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원래 찍는 거를
주의 깊게 정성을 들여서 찍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보정이라는 말을 그렇게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너무 그 컴퓨터로 뭐 좀 이렇게 만져가지고 뭐 좀 표현을 하려고 하고 약간의 그 보정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너무 뭐 이래도 이거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그 스크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답변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단은 아까 포디가 말한 대로 스프리트 이미지 스크린은 예전에 이제 필름 시절 때 많이 써갖고 이제 초점이 이렇게 맞는 거지. 이렇게 나무가 있다면 이렇게 갖고 딱 정확히 맞는 거를 스프리트 이미지 스크린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장단점들이 존재를 해요. 밝은 렌즈를 쓸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조리개가 4 정도가 넘어가는 렌즈를 쓰게 되면 한쪽 아래 윗면 둘 중에 한쪽이 시커매져 갖고 쓰기가 쉽지 않다. 보통 5.6 정도의 렌즈요. 그렇게 해갖고 어두운 렌즈를 쓸 때는 좀 불편한 게 있고, 전면 매트 스크린 같은 경우는 지금의 디카에는 전부 다 전면 매트 스크린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거는 깨끗하게 보이고 그런 어두워지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쓰는 데는 어두운 렌즈 쓰는 데도 불편함은 없는데, 처음 사용을 수동으로 마쳤을 때는 이게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궁금하시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중 합치식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거를 이제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에서 주로 쓰는 건데, 그거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파인더의 거리계가 정확히 정렬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제 좀 초점이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런 것들이 장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자,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 그 다음에 저기 스프리트 이미지 스크린을 사야 된다고 그러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상위 기종 뭐 D4라든가 뭐 EOS 1D 쪽이라든가 이런 상위 기종에서 전용으로 나오는 스프리트 이미지 스크린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나머지들은 예전에 뭐 FM2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걸 사갖고 가공을 해서 끼셔야 돼요. 그냥 꽂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거리들을 저기 측정을 정확히 해서 꽂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가공을 해서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사셔갖고 맞는다 그러고 꽂으셔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도깨비님이 RF 카메라, 그게 렌즈 파인더 카메라의 약재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라는 용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저 오토포커스라도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 수동일 때는. 그런데 가장 쓰기 편하고 초점이 눈으로 익숙해진다면은 가장 빠르고 가장 쓰기 편한 거는 전면 매트 스크린이야.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난시인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은 상이 이렇게 흐릿하게 이중식으로 겹쳐 보이잖아. 그런 식으로 전면 매트 스크린에 초점이 안 맞으면 그런 현상식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그게 가장 빨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조리개를 열어서 찍어서 조리개 어느 정도 조인 상태에서는 초점들이 거의 다 들어오거든. 내가 이거 수십 번도 더 한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초점에 그렇게 민감해 볼 필요성은 없는 거야. 다만 우리가 렌즈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될 것 같아. 뭐 각자 좋은 걸로 한번 수동 포커스를 할 때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토는 나도 이거 저 디카 하고 나서는 뭐 굳이 손으로 이게 할 일이 뭐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어. 완전히 그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그냥 이렇게 맞히면 지가 알아서 그냥 거의 다 맞으니까. 붉은 바다는 그 업체가 어디예요? 스프리트 스크린 제작해서 캐논 오디오에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카는 카페에 가면 충무로에서 스프리 스크린 만드는 데 있어요. 수동 렌즈로 이종 교배를 하고 있는데 비교적 스프리 스크린 사용이 편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아웃포커싱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종 교배 여기 무슨 저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디카에다가 마운트가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뭐 캐논에다가 라이카 렌즈 쓴다거나 니콘에다가 뭐 캐논 렌즈를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마운트가 안 맞는 거를 그거 하는 거. 저기 최금배 사장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구나. 최 사장님 본지 오래됐다. 그렇지. 그분이 지금 을지로에 가 있죠. 을지로 그쪽에 수리실 있는데 가 있는데 그분한테 하면은 맞을 거예요. 그거.
그분도 그쪽 기계 쪽으로 꽤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건 정밀 가공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정확히 가서 맞아. 최 사장님 맞아요. 아, 우주도깨비님도 아시네. 최근배 사장. 어, 그렇게 막 큰 돈 안 받죠 스크린빔에. 그래서 그분이 돈을 못 벌어. 착해서 그래. 돈을 많이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아. 스크린 값에다가 자기 맞아 맞아. 최 사장 갑자기 보고 싶다. 몇 년 됐어 우리? 오래됐지. 알고 지낸 지. 그렇게 해갖고 이종교배 해서 쓴다. 이종교배를 할 때는 물론 마운트를 깎진 않으시고 있는 것들을 갖다 쓰실 텐데 프렌치 백 쪽 정렬하고 백 포커스 쪽 정렬을 잘 하셔야지 잘 맞으실 거예요. 원자재비랑 가공비 다 18만 원. 그러니까 재료비도 꽤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7, 80만 원 안 받는 게 다행이지. 아니 일본에서 장인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정말 많이 받아. 수리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도 있고 유럽 확실하게 애들도 해주나 보지 또? 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장인이라는 사람들을 대접을 하는 게 좀 소홀해. 난 그거를 좀 그렇게 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대한 이런 대우는 사실 돈으로서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못하고 남들은 못하는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부르는 대로 주고 자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 써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건 비싸다 왜 나쁘다 아직 쓰는데. 작가님 흑백 사진 필름으로 많이 하시는지요?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왜 아직 소위 사진 작가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흑백 사진 필름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인가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주도깨비님이 자꾸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자꾸 두 가지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거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주도깨비님이 질문하시는 거를 보면 우주도깨비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이 많이 갖고 계신 거야.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작가님들 흑백 사진으로 필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디지털로 작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 그거는 각자의 취향이에요. 내가 필름의 느낌이 좋으면 필름으로 가는 거고, 내가 디지털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디지털로 가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우주도깨비님이 저희한테 질문하시고 무슨 답변을 원하시는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런 이제 공공연한 우리가 대중적이랑 같이 호흡하는 방송에서는 그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좋고, 그러니까 우주도깨비님이 필름 작업을 하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거의 정답은 뭐냐면 결론은 흑백 사진 필름으로 많이 하시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물며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어떤 거를 작업할 때에 따라서 내가 흑백이 옳다 그러면 흑백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흑백으로 작업하다가 디지털로 해도 크게 무방하다 그러면 디지털로 하는 작가들도 섞어서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 그러니까 꼭 흑백으로 하는 게 좋고 디지털로 하는 게 좋고 나쁘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질문은 흑백 사진 필름으로 많이 하신다, 그분이 그쪽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반면에 디지털로 작업을 하는 사진가들도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사진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이제 작가라는 표현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사진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사진가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치? 우리가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뭐 내가 작가다, 내가 사진가다 라고 사진가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진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대중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라이카든 뭐 니콘이든 그 브랜드 네이밍이 있잖아. 그런 사진가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세상 속에서 또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지. 네가 예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누구라고 이름은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진가로서 또 하나의 살아가는 거,
또 하나의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힘든 부분이죠. 사진바다 카페 자주 보고 있습니다. 사진바다 저기 광명호 씨가 하고 있는 블로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주도깨비님? 광명호 뭐 그분 저기 글쎄 뭐 필름 작업도 많이 하시고 나도 봐도 주위에서 봐도 디카도 뭐 많이 하시고 그 광명호 씨가 하는 사진바다는 저기 뭐야 그 저런 부분들이죠. 광명호 씨가 하는 거에는 이제 사진 정보, 사진 전시회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블로거 중에 아마 그 광명호 씨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봐요. 저번에 한번 제가 두 번 정도 아니지 전시장 갔을 때마다는 맨날 만나고 공식적으로 한 두 번인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뭐 어떤 철학이 움직이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터뷰 했더니 자기도 나는 그 사람한테 느낀 거, 그 사람이 나한테 느낀 게 똑같아. 서로 자기, 그러니까 그 하는 사진 쪽에서 하는 활동 영역은 다르지만 그냥 외길 걸어가는 거야. 그건 똑같은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셋 123님 조작감과 손맛에서는 디카가 주지 못하는 많은 것을 필름 카메라가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아까 우주도깨비님도 이제 사진 필름 쪽의 얘기들 지금 셋 123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분명히 있어요. 필름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기한테 많고 좋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에는 저는 저기 말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 카메라에서 이제 손맛이라든가 디카가 주지 못하는 많은 것 중에 이제 많은 부분 중에 일부분이 이런 것들이거든. 이제 필름 카메라 쪽에서는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전자제어라든가 자동이라는 개념이 많이 좀 억제돼 있잖아. 억제돼 있기 때문에 손으로 내가 지금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또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거, 이 말이 맞겠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에서 내가 사진을 찍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부분들도 사진을 취미로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우주도깨비님이 DF 카메라 DF 카메라가 이제 근데 그것도 어차피 열면은 디지털이고요. 그렇고 있고. 디콘 DF 필카와 디카의 종점이죠. 그렇게 보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라이카 M 버전들, 뭐 라이카가 최초로 만들었을 때 디카가 M8이죠. M8. 그 다음에 M9, M9P, M-P, M 모노크롬 요즘 그것까지 그렇게 나왔을 때 걔네들은 정말 니콘이나 캐논 것처럼 뭐 콘트라스트 얼마 있고 이런 것들 조금 있고 어마어마하게 뭐 조작할 수 있는 게 5, 60까지 뭐 100까지 심지어는 100가지가 넘는 카메라인데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 딱 한 10몇 가지 정도 딱 되는 것 같아. 그 정도에서 가능하면은 그 오토포커스도 안 되지. 라이카 M 쪽에서는. 렌즈를 옛날식이니까 그건 그야말로 제가 저번에 제 카메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야말로 필름 대신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다. 디지털이긴 하지만은 나머지 조작 방법은 옛날에 수동 카메라 쓰던 느낌 그대로 쓴다. 그런 것들이다. 저도 그런 거는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아까 이제 우주도깨비님 계속 필름 얘기할 때 나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섭섭해 생각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시면은 제가 좀 더 솔직한 얘기들을 드리면 제가 가장 원하는 카메라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필름이 계속 생산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저도 뭐 물론 지금도 필름 작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적극적으로 했을 거고 너한테 얘기하다 여기 되는데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필름이 분명히 그것이 갖고 있는 상당한 메리트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어떤 작업을 했을 때의 퀄리티 문제에서도 디카랑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그 굉장히 큰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저도 지금 30년 정도 사진을 했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따지면은 한 34, 5년을 사진을 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쓴 거보다는 필름 카메라를 쓴 시간이 더 많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떠한 가치의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필름을 제가 필름이 싫어서 필름으로 작업하는 거를 말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 필름이 생산돼 가고 갈 수 있을 거냐, 나는 그거 장담 못 하겠어요. 난 그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봐.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고민해 봐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취미로 할 거냐, 우리가 전문적으로 작업을 해낼 거냐. 그런 거에 있어서 취미로 하다가 필름이 안 나오면은 뭐 그만하고 그냥 디카로 가면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틀려요. 그러니까 필름이 안 나와서 그만두고 디카로 가고 그 문제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취미로 할 거냐 하고의 문제에서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공해 때문인지 주위에 필름 형산소도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유 중에 하나지. 정말 필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필름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반쪽 정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포디가 또 말을 했듯이 이런 말이었거든요. 아무리 좋고 정확하게 정렬이 되고 잘 찍어도 현상을 잘못하면은 그건 좋은 사진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프린트도 잘못되면은 좋은 사진이 나온다. 그리고 세 박자가 딱 맞아야 된다 라고 봤을 때 그건 상당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사진가들 중에서 사진은 내가 찍지만 현상하고 인화는 꼭 내가 해야 되는, 꼭 그것까지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진정한 사진가라고 말하는 사진가들이 다수가 있고, 그거는 남한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사진가가 다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는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다만 다른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내가 찍었을 때의 느낌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상하고 프린트를 해달라라는 요구까지는 들어가줘야 된다. 자, 그런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필름 작업을 할 때 굳이 한다 그러면은 흑백 필름으로 작업을 해갖고 현상하고 프린트는 자기가 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왜냐면 현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 제가 아까 포디가 말했듯이 그 데이터들은 자기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적정 노출로 찍었고 적정 현상, 그 문제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로써 지금 우리가 현상 인화를 어떻게 한다라고 간단하게 1, 20분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하신다 그러면 현상하고 인화까지 적극적으로 하실 마음이 있으시다 면은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얼마까지 가고 끝날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오늘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대충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ND 필터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영상 반은 위로 올라오고 반은 내려오고 대충 머릿속으로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또 녹화된 걸 또 유튜브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ND 필터, 가변 ND 필터의 원리, 그거 제가 그 광학 전공서적들이 있거든요. 그걸 봐갖고 정확한 용어하고 그 정렬되는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제가 그 갖다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늦지만은 더 소중한 답변하고 소중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갖고 한 주만 조금 밀겠습니다. DSLT? DSLT 그 소니에서 나오는 거지. 생방을 디카의 보니까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질문이 넓습니다. 누가 질문하셨어? 디카의 한계는 뭐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죠. 제가 볼 디카는 뭐 배터리 때는 나가면 이럴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포디가 이제 그 CD, 아까 CD 얘기했었냐 혹시? CD 얘기하고 뭐 예전에 LP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그냥 보면은 이런 거예요. 디카는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 원칙이 아니라 개발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의 역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디카가 개발된 역사를 보면은 앞으로 디카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이제 좀 얼추 추이를 해볼 수 있고 좀 미리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회사에서 맨 처음에 만들 때
가장 크게 고민을 하고 가장 크게 적극적으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그러니까 가장 큰 화두, 한마디로 따지면 화두는 뭐였냐면 얼마만큼 디지털 카메라를 필름의 감, 필름이 느꼈던 감만큼 표현을 해줄 거냐가 가장 큰 화두였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맨 처음에 만들 때 코닥이든 후지든 니콘이든 뭐 어떤 센서를 만들고 카메라를 설계할 때,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필름의 눈에 100년 이상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카메라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디카의 미래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로우 패스 필터들도 대체적으로 빼 나가고 있잖아요. 기술력이 발전되면서 해상력을 올리고 색감, 로우 패스 필터를 빼게 되면은 해상력이 증가가 하게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자연스러운 색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빼지 못했던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얼룩말이 뭐 하여간 뭐 이거 몇 시야 지금 10시나 시간인데, 하여간에 그런 것들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발달되듯이 앞으로는 색감이라든가 아까 이제 우주 카메라님이 말씀하신 거 필름하고 디카하고의 장단점을 보면 이제 약간의 색감의 차이만,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지금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나오고는 있지만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럼 필름 카메라가 생산은 안 되지만 그게 없어질까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를 또 느끼면서 손맛, 꼭 사진을 안 찍더라도 그 카메라라는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그 재미,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그거든요. 후지카님, 포배원 센서 색감 좋던데, 좋을 수밖에 없죠. 포배원 센서는 그건 세 개의 층이, 세 개의 단계로 해갖고 빛을 세 개의 단계들로 그냥 그대로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마 포배원 센서가 시그마에서 만들었었죠. 시그마인가 맞을 거예요. 시그마에서 안 나오고 후지나 코닥 쪽에서 그걸 만들었으면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 저 포배원 센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금피가 유튜브 녹화를 볼 때는 질문보다 강의해 주시는 편이 좋았는데 여기 들어오니 질문만 계속하게 되네요. 여기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강의해 주시는 편이 좋았는데. 그러시는데 여기 오늘 질문 2분 있는데. 초가 됐네. 아, 그렇구나.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처음에는 질문 뭐 이렇게 하시기가 좀 그랬는데 예, 맞아요. RGB 3층 구조 센서는 그게 포배원 센서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해드렸던 게, 그거 얘기하면 계속해서 얘기가 길어지면 오늘 못 마칠 것 같아갖고 그 정도로 끝낸 거고요. 포배원 센서 지금 갖고 계신 팔지 마시고 쓰세요. 색감은 굉장히 좋고 그거에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오늘 어쨌거나 여러분들하고 처음에는 좀 질문들이 안 올라가고 수업을 할까 했었는데 뭐 질문들 해주신 거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니 쪽의 영상 제가 확인하고요. 엔드 필터를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 갖고 다음 주에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어디였습니다.